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다게레오타입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다게레오타입이라는 건 그 사진 발명 단계에서 사진 발명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 초창기의 사진 발명, 그러니까 사진술이 크게 두 가지, 뭐 세부적으로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셉 니세프론 리앱스, 그러니까 비공식 세계 최초의 사진 발명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니엡스의 헬리오그라피, 그 다음에 니엡스의 헬리오그라피를 바탕으로 좀 더 그 발전시킨 이 루이 자크 망데 다게레오라는 사람에 의한 다게레오 타입, 그 다음에 헨리 폭스 탈보트라고 영국 사람인 탈보트 타입,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초창기 사진술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사진 발명가고 사진술로 인정받은 게 이 다게레오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루이 자크 망데 다게레오라고 그래서 뭐 다게레오라고 말도 하고 다게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술에다가, 그러니까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걸 다게레오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게레오라는 사람은, 루이 자크 망데 다게레오라는 사람은 전업화가예요. 그러니까 화가 출신인데요. 이 사업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요 디오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동식 극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디오라마라는 그 이동식 극장, 정확하게 이동식 극장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대형 화폭의 그림을 그려놓고 인공 조명을 비추면은 꼭 신문을 보는 듯한 그런 형태의 특수 극장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출신으로서 또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디오라마, 요즘도 뭐 디오라마라는 명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차원의 그 실물이나 축소형의 모형을 이렇게 재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걸 갖다 디오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디오라마,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디오라마도 이 1822년 루이 자크 망데 다게레오, 그러니까 다게레오하고 샤를 뭐 보통인가 뭐 사를 마치 뭐 같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한 장치가 이 디오라마라는 거였고요. 그 디오라마라는 걸 이용해서 극장을 운영했던 그런 사업가 겸 전업화가가 다게레오였다. 그러다가 조셉 니세프론 니엡스라는 사람이 빛을 이용해서 사물을 고정시켰다라는 소문을 듣고 니엡스하고 접촉을 시도한 결과로 니엡스하고 공동 계약을,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자라는 계약을 맺어서 연구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니엡스가 계약한 지 뭐 6년 만인가 죽습니다. 뇌졸중인가로 이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계약자로서 온전히 헬리오그라피, 그러니까 니엡스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사진술의 그 기초는 전부 다 온전히 다게레오가 소유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엡스가 만들어 놓은 헬리오그라피의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하지만 커다란 진척이 없다가 결국은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류 최초의 그 사진술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다게레오의 그런 그 스케치한 그 초상화고요. 그 왼쪽이 다게레오가 당시에 사용했던 카메라입니다.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이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라고 해갖고 또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사업 수완이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사진 발명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대량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했던 요게 이제 다게레오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39년 다게레오 타입이 그 프랑스 학사원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1839년 8월 19일이 사진의 발명일, 사진술의 발명일로 인정받은, 그래서 공식의,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사진 발명가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진술이 다게르오타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물론 기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리오그라피, 조셉 니세프르 니엡스의 헬리오그라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게레오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다게레오가 그 자신이 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테스트한 사진들입니다. 테스트한 사진들인데요. 같은 날 두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정오 낮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림자가 동그랗게 밑으로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게 오후 시간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워낙 촬영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의 아주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또 낮인데도 불구하고 인적이 하나도 없는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장노출의 효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장노출의 효과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워낙 감광 재료의 그 감도도 낮았고 슬로우 셔터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령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본의 아니게 세계 최초의 인물 사진, 거리 스냅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부분이 그 구두 닦는 사람하고 구두 닦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구두를 닦느라고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맺힌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거리 스냅의 형태의 사진이 찍힌, 그러니까 찍는 사람도 몰랐고 찍힌 사람도 몰랐던 그런 사진이지만 아무튼 이게 다게레오가 다게르오타입을 연구하면서 테스트샷으로 찍었던 것이다. 니엡스는 사진 최초로 발명해낸 게 헬리오그라피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지만 8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8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거고 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시간이죠. 그 실패작이다라고 니엡스는 생각했던 거라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던 건데 이 다게르오타입은 그 8시간이나 걸렸던 촬영 시간을 7시간 반이라는 엄청난 시간으로 단축을 시켜서 보통 30분에서 날씨가 맑으면 뭐 20분에서 15분 정도의 촬영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당시에는 8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하이스피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게르오타입이라는 그 얘기고요. 요 지금 사파 같은 경우는 그 다게르오타입이 공식으로 발표되는 그런 학술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날이 1839년 8월 19일이다. 그래서 요걸 사진술의 발명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